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미국 변호사 심천동 이식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에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누군가는 알림을 받고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봐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은 어떻게 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도둑질해 가는지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제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라 꼭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 이 문장의 근본적인 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스키너의 상자라는 실험의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키너의 상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스키너 교수님께서 비둘기를 데리고 실험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배가 고플 때까지 우선은 아무 먹이도 주지 않고 있다가 날개짓을 한 번 하면 먹이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날개짓을 두 번 하면 먹이를 2개 넣어줘요. 계속 배고픈 비둘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먹이를 넣어준다. 비둘기는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이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먹이를 넣어주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도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미리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동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거를 동물 실험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인스타그램 좋아요, 페이스북의 알림 설정 등 같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도파민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더 받기 위해서 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스키너의 상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날개를 파닥거리면 먹이를 주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더 머물 수 있을까, 자기들의 사이트, 자기들의 앱에 더 머물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중력이 앗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스키너의 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면 보고 또 뭐가 하면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책을 1시간 읽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한테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앗아가지고 있는데 이 집중력이 어떻게 앗아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부정편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일과 삶이 분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멀티태스킹.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칭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이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 행동에서 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그 전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하지는 못해요.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일을 처리했다가 빠르게 다른 일로 전환했다가 다시 빠르게 또 이 일로 전환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하게 되면 스위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메일을 확인하다가 핸드폰으로 온 알림을 한번 보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러면은 그 순간순간에 스위칭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나의 집중력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1시간 글을 쓸 때 쓸 수 있는 글이 스위칭을 계속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정보 습득하고 이 정보 습득하고 이 정보 습득하고 하는 게 최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긴 텍스트를 읽어도 그걸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췌해서 읽으려고 하고, 또 어떤 뭐 알림이 오면 거기서 뭐 핵심적인 것만 딱 파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두 번째 행동이 바로 이 부정편향이라는 겁니다. 뉴스를 봐보시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글을 읽어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집중력을 올리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였다면 아마 관심도는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은 하루에 3분의 1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집중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신은 하루에 3분의 1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인간은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내용이 널리 퍼지게 하는 거를 또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짜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나 좋은 이야기들을 필터를 걸러서 더 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래야 더 많이 먹고 더 자극적인 것에 끌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체는 부정을 더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더 갉아먹고 집중력을 더 앗아가는 거다 라는 것을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는 얼마나 지금보다 더 암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계속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말하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우리의 일과 삶의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책을 읽고 아니면 보내준 서류를 출력해서 보고, 그 외에는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어찌 보면은 간섭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연결되어 있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고 메신저로 다 연결되어 있고 메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딱 핸드폰을 보면은 이미 나는 메일을 보면서 업무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 삶의 분리가 되지 않게 되고 계속 그 집중력이라는 것도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힘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속 울리는 알람, 계속 울리는 나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빠르게 도둑질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진심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정말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시간을 트래킹해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독서도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아니면 밥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데 일주일을 이렇게 쫙 돌아보면은 이 빨간색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거는 이만큼 나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 8시간 업무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딱 3시간만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이 3시간 외에는 계속 전화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카카오톡 했다가 문자 받다가 전화했다가 밥 먹으러 가고 커피 한잔 했다가 이러는 시간으로 대부분을 보낸다고 해요. 8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은 3시간, 나머지 5시간은 일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주 4일만 일을 해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효율을 잡으면 5일 일할 걸 4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력을 도난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북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종이책이 너무나도 좋아요. 종이책이 너무나도 좋고 옛날엔 태블릿부터 해가지고 뭐 전자기기란 전자기기는 다 썼어요. 왜냐면은 그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게 진짜 모든 일을 내가 더 능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뭔가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거는 간단해요. 집중력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이 사회적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앱과 사이트에 머물러야 돈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앗아가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고 또 일과 삶의 분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고갈시켜서 우리의 그 집중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너가 집중을 못하는 건 너의 문제야가 아니라 그런 잔혹한 낙관주의에 빠질 게 아니라 너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페이스북, 내가 보는 인스타, 내가 보는 유튜브 무한히 내려가죠. 나의 도파민을 자극시켜줄 끊임없는 영상들이 나와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립니다. 내가 구독한 곳에서, 내가 좋아요를 누른 곳에서 끊임없이 알림이 와요. 그때 순간순간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알림을 보고 눌러서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무한히 내려가는 스크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정말로 이 영상을 기다리셨다가 찾아서 들어오셨나요? 우리의 집중력이 앗아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이 영상에 있습니다.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집중력 있게 삶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항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진짜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너무나도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자님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천동 29였습니다. 감사합니다.